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급 지표를 추가해서 수요 공급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고요. 수급 지표, 그러니까 수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상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그 통화상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와 상대적인 약세를 응용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지표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통화상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익히셔야 된다. 자, 통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두 통화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통화는 이제 앞통화와 뒷통화로 나눠져 있고요. 예를 들면은 달러와 엔이라고 하는 그런 통화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통화상은 오로지 달러만 있는 통화상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엔만 있는 통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통화를 묶으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화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 통화가 기준 통화가 되고요. 뒷 통화가 상대 통화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달러 N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려고 한다면요. 이 앞통화가 기준 통화기 때문에 앞통화가 기준 통화기 때문에 앞통화가 상승하고 뒷통화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N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면은 달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엔화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달러 N에 대한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앞통화가 상승하고 뒷통화가 보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달러만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는데 엔화는 별 움직임이 없고 횡보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달러가 엔화보다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N이라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1번이 2번보다는 조금 더 강세가 더 세겠죠. 왜냐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하게 올라가는데 반해 엔화는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올라가는데 엔화가 보합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통화는 보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달러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여서 달러가 엔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달러 엔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대적인 관계를 아셔야 된다. 상대적인 통화의 약세와 통화의 강세를 아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상이 내려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 통화가 하락하고 뒷 통화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데 엔화가 반대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달러는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엔화는 그리고 상대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N에 대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N은 반대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N에 대한 종목은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 통화가 하락하고 뒷 통화가 보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데 엔화는 비교적 움직임이 없고 횡보, 보합 박스를 그린다면은 달러 N에 대한 종목도 여전히 이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1번보다는 떨어지는 폭이 비교적 적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통화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는 횡보하는데 뒷통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달러뿐만 아니라 뭐 호주 엔, 뉴질랜드 엔, 뭐 캐나다 엔 다 여러분들 떨어지겠죠. 왜냐면 엔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대표 통화 8가지 목록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된다. 자, 대표 통화 목록은 8가지.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자, 기축 통화인 달러.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호주 달러. 자, 그다음에 뭐 파운드, 캐나다, 유로, 스위스 프랑, 엔, 뉴질랜드. 네, 이렇게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 변동성이 큰 건 무엇이냐면 파운드입니다. 자, 파운드가 가장 변동성이 커요. 자, 그리고
달러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전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의 경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와 호주 달러는 서로 원자재 통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캐나다는 샌드 오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보냐면, 들어가시면 여기서 지표를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표를 추가하시기 위해서 일단 통화끼리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의 순수 가치를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통화의 순가치는 각 선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플라이 앤 디맨드라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서 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지표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현재 메타포를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삽입 누르신 다음에 보조지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여러분들 서플라이 디맨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통화 8가지 통화상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다 외우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이거를 외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많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많이 여러분들 눈에 좀 익히시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익히냐면은 이렇게 익히는 겁니다. 달러는 유달, 파달, 뉴질랜드, 호주 달러, 달러 엔, 달러 프랑, 달러 캐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캐나다, 그 다음에 유로 프랑, 유로 호주, 유로 뉴질랜드, 유로 파운드, 유로 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앞 통화가 기준 통화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 통화가 기준 통화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운드 있습니다. 자,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파운드 달러, 파운드 프랑, 파운드 엔, 파운드 뉴질랜드, 파운드 캐나다, 파운드 호주 네,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 캐나다 엔, 캐나다 프랑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프랑,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근데 요거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 호주는 지어주시면 되고, 뉴질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주는 이제 호주 달러, 호주 캐나다, 호주 엔, 호주 프랑,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은 이제 앞통화가 프랑인 종목이 뭐지? 프랑 엔 딱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뒷통화로 묶이기 때문에 달러 엔, 캐나다 엔, 호주 엔, 프랑 엔, 뉴질랜드 엔, 파운드 엔, 그 다음에 유로 엔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약간 오터가 있는데 GBP, GPY가 아니라 GBP, JPY로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통화상의 강세를 어떻게 활용을 해 보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이제 달러 엔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달러 엔. 자, 왼쪽 거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여러분들 횡보 보합 박스 구간이 있죠. 자, 근데 이게 왜 횡보 보합 박스 구간이냐면 자, 여기 가운데에 빨간 색깔 선 보이시나요? 자, 빨간 색깔 선이 바로 이제 영선입니다. 자, 영선 기준으로 상대적인 강세와 약세를 우리가 보여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달러가 엔에 대해서 비교적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는 맞아요.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둘 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추세가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 엔이 추세가 바뀌었을 때 영선으로 떨어질 때도 달러와 엔이 같이 영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횡보 보합 박스 이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 왜냐면 달러와 엔은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요. 실시간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보시면 현재 파운드 엔입니다. 자, 파운드 엔인데 이게 15분봉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파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어떻게 됐어요? 큰 폭으로 떨어져 줬죠. 자, 지금 엔화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기본 세팅 값이 지금 갈색으로 나왔는데 엔화가 제가 약간 보기 쉽게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여기 삽입에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이 있습니다. 삽입 보시게 되면 여기 원래 이제 갈색으로 나와 있어요. 갈색으로 일반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갈색으로 색상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엔화입니다. 요거를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거를 화이트 색상으로 좀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파운드는 빨간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지금 파운드와 엔이 굉장히 지금 뭐였어요? 굉장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위치, 그죠?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슨 추세가 되는 거예요? 횡보 보합 추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가 지금 약세, 그 다음에 파운드 강세를 보면 살짝 올라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엔화가 갑자기 유로, 그 다음에 파운드, 프랑 이 세 종목,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이 다섯 종목을 싹 다 위로 돌파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위로 돌파하게 되면서 갑자기 엔화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파운드가 유로랑 그 다음에 프랑 이 종목을 싹 다 꺾어 내려가면서 그죠? 어떻게 됐죠? 굉장히 약세를 보기 시작했죠. 그럼 이 시점에 엔화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상승폭이 세게 올라가는 구간이 됐고 파운드는 갑자기 영선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자리부터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을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와봤는데 호주 달러 지금 보시려면은 호주 달러가 지금 호주는 영선 아래 달러는 영선 위로 올라가면서 추세가 계속 급락이 나오게 됐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달러 프랑이 그나마 조금 추세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달러보다 약세인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 유로, 그 다음에 프랑, 그 다음에 파운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호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주 달러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냐면 호주가 훨씬 더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주 달러 자 여기 종목이 쭉 있는데 호주 달러를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달러가 먼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달러가 여기서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급락이 나왔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큰 봉으로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 달러가 여기서부터 강세가 됐습니다. 달러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본격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왔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통화상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분석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자, 통화상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추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달러 프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달러가 굉장히 큰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프랑이 강세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추세가 하락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호주 엔 같은 경우 좀 짧은 봉으로 볼게요. 자, 호주 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주는 비교적 강세 영선 위에 있으니까 노란색. 그 다음에 엔화는 영선 아래 떨어지면서 비교적 약세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호주 엔이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화상의 강세와 약세를 활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영선 아래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웬만하면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와 엔처럼 같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베스트는 무엇이냐면 가장 베스트는 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유로 캐나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유로 캐나다 자 유로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유로가 캐나다 유로 같이 움직였다가 갑자기 캐나다가 강세를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죠. 프랑에 대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캐나다가 이 프랑을 꺾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유로는 계속 영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 유로 캐나다 요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 요 시점 있죠. 이 시점에 캐나다는 갑자기 강세를 보기 시작했다. 근데 유로는 계속 맨 아래 떨어지는 상태에서 약세를 보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갔다면 자, 저가까지 약간 60만 원 정도의 수익권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요 공급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약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유로 파운드. 자, 여기도 유로가 약세를 보기 시작했죠. 즉 같은 약세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약세의 시작점이다. 유로가 영상에 떨어지고 있고 파운드가 갑자기 강세를 보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자, 여기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파운드가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제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좀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활용 방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실전 강의 혹은 이제 라이브 강의할 때 혹은 그때 다시 한번 수요 공급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월간 구독 상품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답습하고 훈련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